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화성암의 생성과 분류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거의 일주일째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요. 잘 지내고 있죠? 다른 친구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몸 잘 챙기고 건강하게 수업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빨리 이제 회복하고 학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화성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성암 관련돼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긴 했지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복습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복습하는 퀴즈 1번.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의 온도가 그곳에 존재하는 암석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 뭘까요? 그쵸? 암석 자체가 이제 녹아야지 그 암석이 마그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의 온도는 암석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합니다. 맞죠? 다 잘 맞추고 있나요? 병건이 잘 맞추고 있나요? 네. 자, 2번. 지구 내부의 한 지점에서 온도가 상승 또는 하강 둘 중에 뭘까요? 하거나 압력이 높아 또는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일 텐데 첫 번째가 온도, 두 번째가 압력, 그리고 세 번째가 물의 첨가였어요. 물의 첨가는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온도가 상승해야 되겠죠? 그리고 압력은 낮아질 때 우리 지표면 근처로 이제 마그마가 상승해서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죠. 그때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맞죠? 영원히 잘 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물이 포함된 멘틀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보다 용융점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거 저희 그때 봤던 표 그래프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그려줬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또 하나가 뭘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온도 조금은 막 그리긴 했지만 그래서 보면은 물이 포함된 멘틀은 온도가 더 낮은 이쪽이죠. 이쪽은 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물이 포함되게 되면 용융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은 낮아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풀고 있을까요? 우리 세안이 잘 풀고 있을까요? 네. 자, 그러고 이제 두 문제가 더 있습니다. 뒤에. 자, 4번.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수렴형 경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마그마의 종류는 이라고 했어요. 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해양판, 여기 대륙판 이렇게 있으면 결국 여기서 녹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산이 생기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마 종류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이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녹게 되죠. 그러면 이때 녹을 때 결국에 해양판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요. 그쵸? 그래서 멘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멘틀이 녹으면 나올 수 있는 마그마의 종류가 현무암질, 선생님 마그마 M으로 쓸게요.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래서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 있는 대륙판을 이제 데워요. 대륙판을 데워. 그래서 대륙판을 뜨겁게 달구면서 대륙판이 녹게 됩니다. 대륙판이 녹으면 생성되는 마그마가 유무남질 마그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현무암질과 유무암질이 결국에 여기서 섞이게 돼요.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뭐였죠? 세 번째로 안산암질 마그마였죠? 그래서 우리 안데스 산맥 이런 안산암질 마그마가 많이 생성되는 산맥이다라고 해서 안데스 산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총 마그마 종류는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수리면 경계에서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자 그리고 마지막 열점에서 주로 생성되는 마그마의 종류는 열점은 뭐가 생성이 되나요? 열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결국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뜨거운 플룸은 결국 멘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멘틀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뭐였죠? 맞아요. 현무암질. 그래서 그 예로 하와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잘 한번 복습하면서 자 이제 오늘 들어갈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되게 예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되게 예쁘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산입니다. 자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이고 이 은하수죠. 그래서 은하수를 이렇게 밤에 누가 잘 예쁘게 찍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별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바위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바위 보면은 되게 하얀색의 바위가 이렇게 봉우리로 모여져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바위의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세라 알까요? 자, 이 바위의 이름은 뭐냐면 울산바위입니다.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자,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설악산 같은 경우는 강원도 속초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위의 이름은 울산일까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그 어떤 유래가 있냐면 우선 그 들려오는 전래동화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금강산을 이제 만들 때 우리 금강산의 봉우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아름다운 바위들을 불러 모았대요. 근데 이때 울산에 있던 이 울산바위가 금강산에 들어가고자 부지런히 길을 걸어서 이제 옵니다. 근데 이제 딱 이 설악산 강원도까지 딱 왔을 때 이미 끝났다. 이미 금강산에 있는 그 봉우리는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다 끝났다. 그래서 금강산에 12,000봉이 모두 다 완성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결국 실망한 울산바위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가 바로 설악산이다 라는 전래동화가 있대요. 이건 전래동화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의 유래를 잘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름의 유래로는 총 2가지의 유래가 있는데 우선은 이게 울산이잖아요. 이 울산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울타리로 이어진 산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울산 바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울타리처럼 산 봉우리가 이렇게 울타리 지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울산 바위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2번째로는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제 산을 넘어갈 때 바람이 되게 많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위 틈 사이를 이제 타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때 이 바람이 뭔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는 산이다. 산이 우는 것처럼 들린다 해서 울산 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이름에 따른 유래, 그다음에 전래동화에 따른 유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 하면은 오늘 배울 이 화성암 중에서도 이렇게 밝은 바위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밝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화성암은 어떤 화성암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울산 바위의 유래도 알고 그다음에 어떤 심성암, 특히
어떻게 해서 하얀색을 흰색을 밝은 색을 띠게 되는지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화성암의 지형들이 이제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한산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북한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흰색의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화성암의 지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울산바위예요. 울산바위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신흥사라는 절이라고 해요. 근데 신흥사라는 절인데 이 바위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좀 설악산이 신기한 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설악산에는 이렇게 울산바위도 있고 또 유명한 바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바위인데 이 바위가 무슨 바위냐면 흔들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바위가 뭐냐 했더니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바위인데 이게 한 사람이 밀어도 똑같이 흔들리고 10사람이 밀어도 똑같이 흔들리고 100사람이 밀어도 똑같이 흔들린대요. 이게 물리를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흔들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에 따른 진폭, 그 다음에 진동수 이런 게 측정이 되는데 그 진폭이나 진동수가 한 사람이 밀든 10사람이 밀든 100사람이 밀든 똑같아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에는 이렇게 유명한 바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울산바위랑 흔들바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흰색의 밝은 색의 모양을 띠고 있고 색을 띠고 있고,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갈라진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라진 자국들은 또 무엇인지 우리 뒤에 가서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가져왔던 제주도도 화성암의 지형입니다. 근데 이 북한산이나 설악산에 있는 바위들과 우리 제주도에 있는 바위들은 굉장히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그런 이유도 우리가 뒤에 가서 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다음에 뭔가 거친 느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화성암이라는 게 무엇이냐 봤을 때 우리 지구 내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결국 지표 부근이나 또는 지하에서 식어서 만들어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때 지표 부근 다 밖에 나와서 지표에서 식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화산암, 그리고 지하 내부에서 식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기플 심자 서서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화성암의 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화성암 이런 암석들을 살펴보면 암석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알갱이들이 이루고 있는 구조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에 지표 부근에서 생성이 됐냐 아니면 지하 내부에서 식어서 만들어졌냐 이런 생성 장소에 따라서 냉각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냉각 속도가 달라서 광물의 결정의 크기,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알갱이들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냉각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달라지게 돼요. 생성 장소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무암이죠. 이런 경우는 지표에서 빠르게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빠르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알갱이 자체를 형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립질 미세하다 할 때 그 해서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안쪽 지하 내부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경우 알갱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시간이 굉장히 충분해요. 그래서 결정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하면서 만들어진 경우 큰 결정이라고 해서 조립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화산암 같은 경우 결국 세립질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심성암 같은 경우는 조립질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뒤에 가면, 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빠르게 냉각한 경우 결정을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유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유리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느리고 천천히 냉각이 되면서 결정이 크게 성장한 경우는 조립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화산암, 이 경우가 심성암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심성암과 화산암은 결정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화성암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분류 기준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정의 크기 가지고도 충분히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결정의 크기는 생성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한 첫 번째 화학 조성 SiO2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거 규산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규소랑 산소 합쳐져서 규산염 이죠. 그래서 이 규산염에 따라서 총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염기성암, 두 번째가 중성암, 세 번째가 산성암. 그러면 선생님 산성암이면 맛이 신가요? 우리 산성하면 식초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런가요? 염기성이면 약간 비누같이 미끌미끌한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염기성, 산성은 신 정도, 그 다음 염기처럼 미끌미끌한 성질을 가진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규산염, 이 규산염이 많으면 산성암, 그리고 규산염이 적으면 염기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 신맛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규산, 여기서 말하는 규산이 많으면 산성암, 그 다음에 규산이 적으면 염기성암이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람석, 휘석, 각섬석과 같이 어두운 색 강물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색 강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염기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 강물의 함량이 많아서 어두운 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예를 들어 현무암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장석이에요. 사정석 아니고 사장석, 정장석, 사장석, 서경 등과 같이 밝은 색 강물, 이걸 우리가 무색 강물이라고 합니다. 색 자체가 흰색이나 아니면 투명한 색을 많이 띠기 때문에 무색이라고 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어두운 색 같은 경우는 검은색, 회색을 많이 띄어서 유색 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장석, 서경, 정장석 같이 밝은 강물의 함량이 많아서 밝은 색을 띠는 걸 우리가 산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산성암 같은 경우는 SiO2가 많다는 의미고, 얘는 SiO2가 적다는 의미겠죠. 그 예로 이제 화강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성암을 화학 조성인 규산염에 따라 염기성, 중성, 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과 산성의 중간에 있는 걸 이제 중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분류했던 것처럼 생성 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부근이면 뭐였죠? 맞아요.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잘 듣고 있죠, 준이라?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굳어진 것으로 구성돼서 강물의 입자 크기가 세립질이라고 했으니까 작다. 그죠? 자,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 것은 깊은 곳이니까 심자 따서 심성암.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제일 대답 잘했어요. 우리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생성 장소에 따라서는 지표 부근이냐, 지하 깊은 곳이냐에 따라서 화산암,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화학 조성에 따라서는 SiO2, 즉 규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냐, 적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산성암, 염기성암, 중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화성암을 분류를 해보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현안유, 반섬화 이것을 이렇게 결정의 크기, 그 다음에 암석의 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결정의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세립질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정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조립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세립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산암이었죠? 그리고 조립질 같은 경우는 심성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암석의 색을 가지고 봤을 때는 밝다라고 하는 건 SiO2가 많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둡다라고 하는 건 SiO2가 적다고 했죠? 작을 소예요. 그래서 밝은 경우 이 규산염이 많으니까 산성암, 가운데는 중성암, 그다음에 적은 경우는 염기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 전에 알려줬던 현안유, 반섬화를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암에서 세립질이며 이제 염기성암인 경우는 맞아요, 준이 현무암. 자, 그리고 우리 심성암이며 SiO2가 많아서 산성암인 경우는 맞아요, 여기 화강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화성암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 혹시 필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잘 적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SiO2의 함량, 그 다음에 결정의 크기 또는 생성 장소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앞에서 말했던 염기성암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작아요. 그래서 52% 이하네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져서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색이 어둡죠. 그래서 Fe, 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이 어두운 걸 우리가 유색 강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중성암 같은 경우는 이 염기성이랑 산성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현무암질이랑 유문암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안산암질 마그마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산성암 같은 경우는 대륙지각에서 이제 녹아서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규장질이라고 하는데 규소랑 칼륨이죠? 이걸 이제 규장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건 규산염.
규산염이 많아요. 그래서 규산염이 많은 강물을 포함하는데 얘네들이 색이 밝기 때문에 이제 무색 강물이라고 부르며 이제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SiO2 함량 자체가 염기성보다는 많죠? 그래서 63% 이상이다 라는 거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SiO2 함량,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현무암질, 안산암질, 안산암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까지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 표만 알면 이제 완벽하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 SiO2 함량 자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퍼센테이지가 두 가지 있어요. 52%, 그다음에 63%. 그래서 52%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SiO2 함량이 적은 거니까 염기성암, 63%보다 많다 하면은 산성암, 그리고 중간이면 중성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염기성암에서도 어두운 색을 띠고 산성암에서는 밝은 색을 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했으니까 조직에 대한 분류를 가자면 조직은 아까 말했듯이 알갱이 크기, 그 세립질이냐 조립질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립질 조직 같은 경우는 뭐라 했죠? 화산암, 조립질은 심성암. 그러면 세립질 조직 같은 경우는 냉각 속도가 어땠나요? 왜 조직이 작고 아니면 아예 유리질로 만들어지지 못했죠? 냉각 속도가 굉장히 맞아요.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다. 자, 범준이 잘 얘기해줬어요. 자, 그리고 조립질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냉각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느리다. 자, 그러고 이제 암석을 분류해 봅시다. 그래서 세립질 조직이면서 염기성암인 경우는 우리가 현무암이었고, 그리고 중성암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당연히 안산암이겠죠? 현안유, 유문암. 그리고 밑에 조립질 조직이면서 심성암 같은 경우는 반려암. 여기는 섬, 로감, 여기는 화, 강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성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석영이랑 정장석이라고 하는 이런 강물들이 차지하는 질량이 훨씬 더 높아요. 흑음모 자체가 색깔이 어두운 강물인데 이 어두운 강물이 요만큼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밝은 광물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암석 자체, 유문암이나 화감 같은 암석 자체는 색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현무암이랑 반려암 들어가 보면 사장석이라고 하는 밝은 광물은 한 20%? 한 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근데 반대로 거의 한 70% 넘는 것을 이렇게 어두운 암석인 감람석, 희석 등이 차지를 하고 있죠. 감람석 같은 경우는 멘틀에 많아요. 그래서 Fe랑 Mg가 많고요. 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내용 중 하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멘틀 자체가 천천히 식으면서 굳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광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광물들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감람석, 희석, 박섬석, 흑음모, 정장석, 석영 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조립질
중에서도 이제 진짜 느리게 천천히 식어서 굳어진 암석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 있는 이 암석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강암이나 유문암 같은 경우는 정말 느리게 만들어졌고, 특히 이 화강암 같은 경우는 느리게 지하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색깔이 하얀 정장석이랑 석영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초반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암석들이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감람석이나 휘석, 우리 여기서 감람석부터 이제 석영까지 갈수록 점점 색깔은 하얘지거든요. 더 밝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람석, 휘석 이런 애들이 많은 애들은 색이 검은 암석들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멘틀이 굳어질 때 이런 식으로 강물들이 이 순서대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왜 배웠냐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다양한 화성암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려고 이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화산암이란 건 세립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갱이가 작은 이 화산암 같은 경우는 백두산이나 한탄강이라고 있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있고,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데는 결국 제주도, 울릉도, 독도예요. 왜냐면 화산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무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무암이 많은 지역인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사실 선생님이 10점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 10점이 언제 생겼냐 하면은 신생대에 생겼습니다. 우리 계속 그 6.25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나죠? 선, 고, 중, 신 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6,500, 2억, 5억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서 신생대 이 시기에 많이 울릉도랑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여서 형성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된 게 화산암이잖아요. 지표에서 갑자기 냉각 속도가 빠르게 해서 굳어져 버린 거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부피 감소로 인해 무엇이 발달하냐 하면은 주상절리가 발달을 합니다. 주상절리가 뭐냐 하면은 선생님 가져온 이거예요. 그 밑에 사진. 이거 보면은 이 주자가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으로 만들어진 전리다라고 했는데 전리가 뭐냐면 벌어진 틈 또는 균열을 말해요. 우리 전리 같은 경우는 그냥 틈, 균열이고 이거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층 같은 경우는 단층은 뭔가 이렇게 벌어진 틈, 그 다음에 균열인데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해서 이동하는 변이가 있냐, 그래서 이동하는 변이가 있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벡터. 아직 안 배웠나요, 여러분? 하여튼 이동하는 변이, 이동하는 방향이 있냐 이러면 단층이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벌어져서 생긴 틈이다 하면 전리예요. 그래서 이런 기둥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용암이 나오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 중심을 중점으로 갑자기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용암들이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게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갑자기 식었을 때 주상절리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넘어가서 심성암 지형으로 가보면 우리나라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서울 이 지역은 심성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악산,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북한산,
바로 이런 심성암 지역이고, 이 대부분 같은 이러한 대부분의 심성암 지역은 중생대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유물암질 마그마가 이제 관입이라고 하는데 형성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관입이 무엇이냐? 관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유문암질 마그마가 옆에 있던 그냥 대륙에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런 대륙 지각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겼는데,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여기를 뚫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뚫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그냥 천천히 식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바람이 불고 이제 막 비가 내리고 여기가 막 깎이고 하면서 결국엔 이 식었던 마그마 자체가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그게 앞에서 봤던 울산바위나 북한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성암 지형이 생겨났다라는 거까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되면 결국에는 압력이 감소를 해요. 왜냐면 위에 덮고 있던 대륙 지각이나 아니면 지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이제 풍화와 침식이 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 판상 전리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리죠. 틈이랑 균열인데 이 판으로 쪼개진다. 왜냐면 갑자기 압력이 감소해서 이때는 판상. 그래서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게 바로 판상 전리라고 하고, 아까 봤던 주상 전리 같은 경우는 부피 감소예요. 부피. 이 동심원, 이 하나의 기둥에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든다고 했죠? 그래서 갑자기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감소를 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상전리. 그다음에 압력이 감소를 해서 만들어진 건 판상전리. 판으로 쪼개진다. 그래서 대부분 얘는 수평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벌어진 아니면 틈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판상. 그리고 수직적으로 기둥 형태로 만들어진 건 주상.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전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 이제 간단한 문제를 뒤에 있는 문제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딱 두 문제만 풀어주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뒤에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죠? 36페이지에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화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걸 고르세요 입니다. 자, 한 번씩 잡봅시다. 자, 화성암은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구분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맞아요. SiO2 함량. 그럼 이 SiO2 함량 결국 화학 조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화학 조성. 그리고 2번 유문암질 마그마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산성암, 염기성암? 유문암질이라는 것 자체가 대륙지각 이 녹아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륙지각에는 SiO2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산성암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색이 밝았나요? 어두웠나요? 맞아요. 밝았죠. 그리고 마지막 심성암의 조직은 세립질, 조립질. 자,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갱이가 만들어질 시간이 많죠. 그러면 알갱이 자체가 크기가 크니까 이건 조립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번 간단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6번입니다. 37페이지 6번.
자, 37페이지 6번은 저번 시간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우리 봤을 때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증가한다. 맞나요? 이때는 지하의 온도 분포 이 선을 보면 되죠? 이 선 보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 축 잘 보라고 했어요. 온도도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거의 100km 이상 됐을 때 1500도 정도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50km일 때는 거의 한 700 정도로 온도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깊어질수록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A 가정을 통해 용융될 수 있다. 자, 우리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 볼게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 봤을 때 A 가정, 이 용융 곡선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용융돼서 마그마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가정 보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상승 로 인해서 용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이 용융 곡선 자체를 넘어버리면 용융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귿 B 가정의 예로는 해령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선 B 봅시다. B 보니까 위로 쭉 올라와서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우리 깊이가 얕아지면 무엇이 감소한다 했죠? 맞아요. 압력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B에서는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마그마나 멘틀 자체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 또는 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의 예가 해령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는 해령 아래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있다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었나요? 우리 여기서 보는 그래프들의 축, 그 다음에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매우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6월 모의고사인데도 충분히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모두 끝이 났는데 우리가 풀어올 문제는 총 7문제입니다. 그래서 36쪽부터 37쪽, 38쪽, 39쪽까지 되네요.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 동안 3번, 5번, 8번, 9번, 13, 15, 16번 총 7문제 풀어오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가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여러분이 조금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 그래프 볼 때 축 잘 보라고 했죠? 축을 잘 보면 어떻게 해서 화성암을 분류했었는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1월 모의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풀어보시고 월요일에 대포 싸서 누가 문제 푸는지 정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왔으면 좋겠고 월요일에는 선생님과 얼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두들 수고 많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